117페이지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로써 여러분들은 그 미분의 진도, 우리 시험 범위 진도, 시험 범위 확인을 해야지. 시험 범위 혹시 어디까지 나왔어요? 안 말해줬어요. 아직도? 수행평가 나오고 있어요. 수행평가가 나왔어? 수행평가는 어디까지 나왔니? 모르는데.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래. 수행평가 찾아보고 얘기해 주세요. 찾아보는 김에 이 시험 범위가 왜 아직 안 나올까? 일단은 우리 시험 범위 접선의 방정식까지 작년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였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고난도 문제풀이에 들어갈 거예요. 어쨌든 오늘 그러면은 시험 범위, 가정된 시험 범위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심화 파트예요. 여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뭐 어디가 아니겠냐면은 저기 특히 지금 쌤 표시해 놓은 거 있는데 유형 13번 있잖아. 유형 13번은 재작년에 2문제 나왔고 작년에 심화 문제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저기 넘어가서 이거 다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유형이 3개 있는데 총 유형 3개 중에 첫 번째 유형이 뭐 맨날 나오는 단골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조금 덜 나오기는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얘는 그러니까 재작년에 킬러 문제로 나오고 작년에 일반 문제, 킬러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파트가 좀 많이 중요하다. 내용 아마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뭐냐? 첫 번째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연결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그거 했던 거 기억나니? 뭐 지난 시간이라 해봤자 그물밖에 안 되는. 접선의 방정식 만들기를 했었죠? 접선의 방정식에서 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아니면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걸 얘기를 했어. 그럼 오늘은 뭐 할 거냐? 오늘은 기울기도 아니고 점도 아니고 곡선 밖에 한 점, 곡선 밖의 점, 곡선의 위의 점이 아니라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었을 때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얘는 굉장히 정형화된 패턴이 있어요. 두 번째, 공통접선이라는 얘기를 해볼 거예요. 공통접선. 공통접선은 크게 2개가 있는데 함수가 2개가 나와. 그래서 함수 2개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에 대한 조건을 얘기해보고, 그리고 그 조건은 여러분들이 시험 전까지 얘는 살짝 암기하는 느낌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정리 했던 거 기억나니? 뭐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 최대 최소 정리,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런 거 있는데 여기에서는 연속해서 사이값 정리하고 사이값 정리하고 최대 최소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로레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를 할 거예요. 평균값 정리, 지금까지 여러분 느낌으로는 평균값 정리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있을 거야. 맞아요. 평균값 정리 굉장히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사실 평균값 정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거든. 이거는 쌤이 우리 수업하면서 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고난이도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 거야. 그래서 오늘 할 거 요거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거 하면은 사실 별로 안 길어. 되게 짧아. 그래서 이게 아마 끝나고 나면은 우리 제일 처음에 극한 파트로 돌아가서 1등급 문제를 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끝내고 그러면 밖의 점, 접선의 방정식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볼 문제는 대표 유형 641번을 보도록 할게요. 점 0,3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대놓고 구하여라라고 나와 있어. 일단 개념 컨셉부터 여러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y는 fx라는 이 곡선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릴게요. 그리고 점이 어떤 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0,3 아무 데나 찍어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접선을 긋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접선을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은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겠다 정도 아이디어. 아, 두 개가 나올 것 같은데 정도 느낌만 좀 가져가시죠. 시작은 여러분들이 이 접점을 t, ft로 세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봐봐. 이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y-ft는 f'(t) 곱하기 x-t 우리 이렇게 구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0,3이 아니라 만약에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t 자리에다가 여기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그냥 숫자로 1,2라고 그냥 가정만 해볼게. 만약에 1,2가 곡선 위의 점이었다고 하면은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해볼까?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2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함수 미분한 다음에 여기다가 미분한 함수에다가 1 집어넣고 그러니까 t 자리에다 전부 1 집어넣어서 마무리하고 하면은 끝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여기다가 0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f'0을 집어넣고 하는 그런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3이 아니야. 그러니까 t에다가 0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ft가 3이 아니야. 그러니까 0과 3을 집어넣는 순간 이미 틀린 거야. 그럼 어떻게 풀 거냐? t, ft, 이 t, ft라는 걸 직접 구해낼 거야. 직접 찾아낼 거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얻은 거. 접선의 방정식을 어디에서부터 그었어? 0,3에서부터 그었어. 즉, 이 접선은 반드시 0,3이라는 점을 지나가야만 해로 할 거라고. 0과 3은 x와 3에다가 넣을 거예요. 해볼까요?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라고 생겼으니까 프라임 x를 구하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6이라고 생겼네요. 그래서 여기에 다 대입을 해볼게. y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 이 f't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6 그리고 x 빼기 0에 x 아니지 0 빼기 3 뭔 소리야 0 빼기 t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네요. x 빼기 t 하고 사자. 그 다음에 얘가 0,3을 지나간다 대입하면은 여기에 x 대신에 0 쓸 거고 여기 y 대신에 3 쓸 거고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마인드인 거예요. 이거 하면 t 값이 나와요. 계산 조금 빡세긴 한데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할 수 있다. 해볼까?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t 곱해서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6t가 될 거고 6t 날라가네. 땡큐. 그럼 3t 세제곱 넘기고 2t 세제곱 마이너스 1 0 t값이 너무 이상한데? 3 어디 갔어? 3 어디 갔어? 3 그냥 빼면 안 되지. 다시 3이랑 1 뺐으니까 이렇게 나오겠구나. 오케이. 괜찮네. 그럼 2 날리고 t 세제곱 더하기 1이 0이다. 그럼 t는 인수분해 하면은 7근은 마이너스 1밖에 없지? 그래서 t-1 대입하면은 ft 값도 구할 수 있을 거야. t, ft 한번 마무리해서 여기에다가 싹 집어넣으면은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는 뭐였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 되죠? 사실 이거 좀 지겹죠? 여러 번 해서. 여러분 다 할 줄 알죠? 이 정도. 그래서 우리는 649번으로 갈게요. 딱 한 동작 더 섞었어. 딱 한 동작.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랑 개념이 겹쳐요. 0,2에서 접선을 그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거기까지가 스텝 1. 방금 한 방법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 접선의 방정식을 찾았으면 접선의 방정식과 원래 함수와의 교점도 찾을 수 있었잖아.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게 스텝 2. 스텝 3는 마무리입니다. 해보시죠. 접선의 방정식까지는 구할 수 있겠니? 그거부터 해볼까요? 초라야,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니? 접선의 방정식. 현빈이도? y는 x 마이너스 1? 나 답은 몰라요. 마이너스 2. 그럼 교점은 어떻게 구할까?
갖다가 두고 하면 되죠? x세제곱 마이너스 2x가 x 마이너스 2라고 해서 교점을 구하시면 되죠. 얘가 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긴 3이구나. 숫자를 잘못 봤지. 그럼 교점의 좌표가 이 식을 방정식을 풀면 x-1의 제곱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네. 교점의 x좌표가 1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했니? 그럼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마무리. 첫 번째 응. 법에다 응. 계산 잘했다. 오케이. 철은 어디까지 됐니? 좌표를 잘못 구했다고? 잘못 봤다고? 아하. y는 x 플러스 2에 접선의 방정식 x 플러스 2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네.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러면 부호 딱 반대로 나오겠다. 그죠? 어쨌든 그러면 여기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좌표가 2다. 그러니까 여기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좌표가 2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는 구할 수 있겠네. 되니? 팁 하나 줄게요. 팁. 여러분 지금 기울기가 1이지? 기울기가 1이면 여기 각도가 몇 도예요? 45도, 여기가 90도. 그럼 1대 1대 루트 2 맞죠? x 차이가 3이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는 3 루트 2가 됩니다. 기울기가 1일 때는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좋죠. 다시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고 접선의 방정식 다음에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교점의 좌표 다음에 세 번째 마무리로 했어요. 스텝별로 쭉 하는 거. 처음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가면은 문제가 많이 편해지기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틀렸는지도 확인하기 좋고. 되니?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 풀이는 다 뭔가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실수가 들어가네. 좀 급해서 그런가? 다시 여유롭게 한번 잘 해보시죠. 오케이. 첫 번째, 밖의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긋는 거, 접선의 방정식을 긋는 거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통접선으로 갈게. 공통접선 가봅시다. 공통접선. 공통접선은 일단은 요거는 비교해서 개념을 조금 알아둬야 돼. 뭐냐면 공통접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공통접선에는 두 개가 있다. 뭐냐? 첫 번째 f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그런 직선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어. 다시 지금 이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비교해봐. 두 번째는 fx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gx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접하고 여기에서 그림이 왜 여기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접하는 잘 됐다. 이런 접선이 존재할 수가 있어. 그래서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완전히 따로 볼 건데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 1번 케이스 이거는 동시에 접한다. 그치? 동시에 접한다. 즉 한 점에서 접한다. 한 점에서 접하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기에 x값을 내가 a라고 했을 때 그때 이거 fx 얘를 gx라고 할게요. 두 가지가 같아야 돼. 첫 번째 뭐가 같아요? 함수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fa랑 그 다음에 ga랑 이 함수값이 같다가 1번. 두 번째로 같은 건 뭐야? 그렇지. 미분계수 좋은데 프라임 a랑 그 다음에 g 프라임 a랑 같다. 요거 두 개가 같은 거. 이게 핵심. 처음 그래서 여기 들어야 돼. 여긴 들어야 돼. 두 개 같은 거. 다시 공통 접선일 때 한 점에서 접할 때는 두 개가 같다. 이게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세울 식이 얘랑 얘 이렇게 식을 세우셔야 된다고. 그렇죠? 첫 번째 케이스 한 점에서 접할 때 이때는 FAGA 그 다음에 F'A, G'A 이걸로 식을 두 개를 세운다. 두 번째, 얘는 x값 자체가 달라요. x값이 달라. 그러니까 여기 x값을 a, 여기 x값을 b라고 했을 때 얘는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뭐냐면 여기에 기울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A라는 녀석이랑 그 다음에 G'B라는 녀석이랑 같다가 첫 번째 식인 거고 여기가 x는 b, 얘가 gx, 얘가 fx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f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똑같다. 이게 첫 번째 식인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이것까지 연결이 돼야 돼. F'A랑 G'B만 같다고 놓으면 너무 빈약해. 하나 더 뭐냐면 평균 변화율. 다시 여기에서의 기울기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B-A 분의 GB-FA로 구할 수가 있잖아. 여기 값 구할 수 있고 여기 값 차이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까지 같다. 여기까지 기억하는 게 포인트. 얘는 프라임으로만 F'A랑 G'A랑 같아야 되는 G'B랑 같아야 되는데 그게 B-A 분의 GB-FA랑 같다. 이고 사실 2번 유형의 정형화된 풀이법은 이거긴 한데 이따가 보면 조금 이상한 거 하나 나오긴 할 거예요. 같이 문제 풀면서. 어쨌든 대표 문제 보도록 합시다. 52번 한번 해보세요. 52번. 모두 1,2를 지나고 뒤쪽 이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 1,2에서 공통 접선을 가진다.
나오니? 좋아요. 현빈이 그 58번 한번 보고 있어 볼래? (58번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터프널리도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예요. 초로 나니? 좋아요. 답은 4번입니다. 58번 한번 보시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공통접선이 거기 유형이 그 공통접선에서 서로 다른 점에서 접할 때에 있는, 그러니까 유형 15번에 있는 그런 문제잖아. 근데 얘는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점에서 접하고 있어. 얘는 풀이 양상이 조금 달라져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같은 점에서 접하기로 하면 우리 약속한 게 FA랑 GA가 같다, F'A랑 G'A가 같다로 문제 풀기를 했었는데 원을 미분하는 법은 배운 적이 없잖아.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요. 힌트. 이 점을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로 세팅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았을 건데, 우리가 봐봐. 여기에서 기울기가, 그러니까 첫 번째 함수, 이 2차 함수를 미분하는 거는 정말 쉬워. 2차 함수를 미분하는 건 쉬워. 하지만 원을 미분할 수는 없잖아. 원을 미분하는 방법은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원에서 접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직선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다시. 방금 풀이는 F'A랑 G'A가 같다는 식으로 문제풀이가 전개가 됐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요. F'A랑 그 다음에 G'A 대신에 이거를 뭔가 M이라고 할까요? M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다. 이걸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수직이다.
서로 t값 나왔니? m은 구할 수 있겠니? 그럼 f't는 구할 수 있겠니? 그럼 m만 구하면 되겠네? m은 이거 기울기 어떻게 구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잖아. x값 t, y값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 t분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 그게 기울기지. 현빈이 t값 나왔니? 2 나오니? 나 계산 안 해보긴 했는데 f't 구할 수 있고 m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tt 약분하고 마이너스 2 곱해서 2t 제곱 마이너스 2, 4, 8 한 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 그럼 마이너스 8 넘어가면 2t 제곱은 7,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7 이렇게 나오네요. 혹시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왜 f't 곱하기 m이 마이너스 1? 다시 여기가 이거 함수는 아니지만 얘를 그냥 g 뭐 어떤 식이라고 그냥 해보자. 우리가 계속 문제를 했어. 아까 문제를 풀었던 거는 f'a랑 g'a랑 같다고. 그러니까 공통 접선이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함수 값도 같고 여기에서 기울기도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기를 했어. 그지? 근데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쌤이 전략을 바꾼 거야. f't 이 y는 fx 2차 함수에서의 기울기가 원에 접하잖아요. 그 원에 접하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접점까지 이은 이 반지름은 항상 접선이랑 수직해. 그러니까 이 f't 곱하기 m이 f't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m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두 개가 수직하다 했으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지. 이해되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거였어. 그럼 어떻게 풀었니? 그러면?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를 좌표로 두고 이거를 접선의 방정식 세워가지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쌤 처음에 이거 하자고 했잖아.
왜 글로 갔어? 이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었나 보구나. 지금 되니? 티가 구했으니까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시죠. 쳐도 됐니? 저런 어디서 막혔니? 부호를 잘못 봐서. 1번 나오나요? 오케이. 얘가 잘 이해가 되면은 59번 풀이하는 것도 문제가 없긴 할 거예요. 사실 진짜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는 57번이긴 한데 57번 쉬었다 합시다.